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포장된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로 보이는데 어제 민주당은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즉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을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이런 재판소원제까지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옛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비슷한 방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했는데 민주당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보면 그 핵심은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인데 대법관을 12명 늘려서 현재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늘리고 또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대법원을 한마디로 사법부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우겠다라는 이런 의도인데, 자, 먼저 대법관 수를 12명 늘립니다. 현재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대법관을 무려 22명이나 임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임기 안에 퇴임하는 대법관도 계속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26명 중에 22명을 자신의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핵심이죠. 자, 이에 대해서 차지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언한 뒤에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3명씩 늘리겠다라는 이런 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늘리고 또 바꾸겠다라는 건데, 자, 현재는 10명입니다. 이걸 2명 더 늘려서 12명으로 바꾼다라는 것. 자, 현재 10명 중에 6명이 당연직인데, 기존에는 선임 대법관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자, 여기까지가 당연직 6명입니다. 나머지 4명은 외부인사 3명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1명인데 자, 지금 이 10명을 12명으로 늘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2명을 누구를 더 늘리느냐? 전국 법관대표 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지금 1명인데 이걸 3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전국 법관대표 회의, 네,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죠. 우리법 연구회 같은 이런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법관 추천위원회도 자신들 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채우겠다라는 이런 의도죠. 이뿐 아니라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그 법원 행정처장을 빼고 이 대신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바꾸겠다. 자, 그래서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하겠다. 지금 이걸 사법개혁안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사법개혁으로 포장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려는 이런 꼼수, 이런 의도가 다 읽힌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 나아가서 자,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4심제, 즉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이 4심제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정청래 대표가 당 지도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정말 막 나가죠.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설 제목이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이재명 재판 때문인가? 뭐 재판 때문으로 보이죠. 자, 이 사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 사법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는데 자, 저 사설을 보시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6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 소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자,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일이다. 특히 사실상 4심제가 될 가능성이 큰 재판 소원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법부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역대 정부의 사법개혁도 대법원 참여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제대로 된 공청회는 고사하고 당사자인 사법부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정략적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 수준이죠.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얼마나 모멸감을 주는 이런 행태를 민주당이 보여왔습니까? 완전히 이건 위헌적이죠.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 검찰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런 단어로 포장된 사법 쿠데타죠. 자, 계속 보시면 논의 과정부터 그렇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완전히 바뀌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비판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고 26명 증언으로 바꾼 것이다. 재판 소원 도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 모든 게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 대법관 12명을 증언하려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 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대형 지방법원 한 개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가뜩이나 심각한 1, 2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대법관 1명당 재판 연구관이 8명에서 9명이 붙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법관 12명 늘리면 그야말로 판사 100명이 지금 대법원 대법관의 지원 인력으로 파견되니까 1심, 2심 판결이 늦어진다. 이건 국민들의 피해로 그만큼 돌아간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올라가는 이 소송 비용 더 늘어나고 뭐 변호사 좋은 일들만 시키겠죠. 자, 그래서 소송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가고 이건 국민 고통이죠. 자, 재판 소원 도입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법원이 처리하는 연간 4만 건의 사건 중에 상당수가 헌재로 넘어간다면 관련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진다.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신속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을 더 늦출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원이나 헌재 구성을 바꿔 사법부를 정권 하부 기관처럼 만든 나라들이 있다. 네,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입니다. 그 나라들을 민주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폭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시작하기 바란다. 네, 귀뚱으로 들을 것 같지도 않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길을 가고 있는 민주당, 이 폭주를 어디까지 계속 할 것인가. 지금 뭐 멈추지 않고 더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 하지 않고 있죠. 사실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권력이라고 다 같은 권력이 아니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마치 선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발언부터 시작되어서 이 모든 게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다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받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길을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